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다낭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되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못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여야가 크게 강대강으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는 바로 김경수 때문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과 함께 법원에 의해서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이번 재판에서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정말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적자, 적통이라고 불리지는 김경수가 이런 법정 구속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주재했습니다. 여기에는 김경엽 그리고 강훈식 등 당직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의 결론은 이번 설 연휴 민심이 굉장히 김경수에게 많은 동정이 갔다는 것, 그리고 이번 판결은 사법적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김경수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박범계, 송영길, 박영선 등 중진 의원들까지 이 의견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에서도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게 맞선 것은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그런 상태죠. 김진태 의원 2월 7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태 의원은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 무효다. 그리고 문재인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19대 대선 선거 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 무효가 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더 이전이었다. 이때부터 여론이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같으면 탄핵이 3월 9일 됐습니다. 2017년도 3월 9일. 그리고 대선이 2017년도 5월 9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앞서서 벌써 킹크랩이 시연됐던 것입니다. 킹크랩은 바로 댓글 조작을 가능케 하는 기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이라든지 그리고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뭉개다가 5개월 후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건은 시종 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 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실형 선고 판사는 바로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이쯤 되면 촛불 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 유사 기간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또 넘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 84조에 나온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문재인이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을 특검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5번이나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늘렸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정은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어따 대고 협박질인가. 정말 강력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꼬리를 내릴 것이면 야당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18대 대선 인정했나? 이것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내건 그런 일종의 반박이기도 합니다. 원세훈은 28만 건, 이것은 댓글 조작 건수입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8,800만 건, 무려 얼추 비교해도 300배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건수입니다. 원세훈이 간의 수공이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다. 야당은 목숨을 걸고 대선 무효투쟁에 나서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김정숙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표명을 하고 있으나 톤은 조금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쪽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1심 판결을 보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서 기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어느 정도 그런 압력이 들어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주광덕 의원도 문재인은 드루킹 댓글 조작 활동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경공모 그리고 경인선 등 문재인 선거 조직 간 연루 가능성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여당의 최근 행보가 말이죠. 법리주의적 판결 비판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2심 재판에 대한 일종의 압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분발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 1월 31일 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학까지 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걸어놓은 플래카드, 이게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뭐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호소하는 쪼에, 이것은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가소로운 그런 문구가 아닙니까? 최근에 대한애국당 등에서 내건 그런 표는 문재인 사퇴, 문재인 퇴진,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데 응답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무슨 지금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의문시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는 여기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문재인이 당시 시민사회 수석을 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나이 51살, 그런데 74살로 속여서 북한에 있는 막내 이모와 상봉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같이. 이것을 보면 자기 나이를 속여서 그렇게 같이 상봉을 한다. 이것은 정말 청와대 고위 관료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수십 년간 기다려온 다른 사람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수단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가볍게 하는 모습은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강력한 주장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 수는 한 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한애국당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 한 명이 국회의원인 대한애국당. 그렇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용감합니다. 이런 용감한 당원들, 그리고 애국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동원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많은 우파 매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더군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조금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기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동안 많이 처져 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요즘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많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견제해달라는 그런 국민의 성원입니다. 이런 성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금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자살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적폐가 뭡니까? 법관이 자기 양심과 그리고 법률에서 판단한 그런 판결을 사법적폐라고 그렇게 내몰아서 되겠습니까?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민주당은 이를 적폐라고 보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미온적으로 나가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맞받아쳐야 합니다. 맞받아쳐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항도 모르고 계속해서 무슨 대통령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애글조의 문구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기 마련입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처럼 광범위하게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설령 진다 하더라도 깨끗이 그렇게 멋있게 싸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야 대치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감하십시오. 그래야 얻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